예,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반신우편권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페이지 112페이지. 자, 국제특급우편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공부할 때 그 EMS 있잖아요. 저기 국제특급우편의 부가 취급 관련해서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저만 수업했나요? 대보초 2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험 서비스는 보험 취급은 했고 지금 이제 배워야 될 게 배달 통지. 그러니까 배달 보장 서비스, 그 다음에 초특급 우편, 그 다음에 EMS 프리미엄 서비스 이렇게 4가지가 EMS 부가 서비스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EMS 배달 보장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EMS 배달 보장일 계산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니까 EMS를 보내면 언제쯤 자 배달하겠습니다라는 거 프로그램 돌린 다음에 그걸 갖다가 배달 보장일자가 제공되고, 그 다음에 배달 예정일보다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면 우편 요금을 배상한다. 그게 바로 배달 보장 서비스입니다. 자, 요 개념부터 먼저 잡아주시고, 근데 이게 배달 보장 서비스가 가능한 나라가 전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9개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 가는 국가도 좀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9개 암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저기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국령 관련해 가지고 영국, 호주, 그 다음에 홍콩까지. 홍콩이 이제는 뭐 중국 거긴 하지만 그래도 호주, 홍콩, 영국 이렇게 333으로 이렇게 외워집죠. 그 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태국. 자, 이 나라 국가들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3나라. 그 다음에 영국과 관계되는 영국, 호주, 홍콩. 그 다음에 이 3개가 조금 암기하기 어려운데 스페인, 프랑스, 태국까지. 자, 근데 옆에 제가 작년에 개정될 때 원래는 중국이 있다가 중국이 삭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있었거든요. 싱가포르가 태국으로 수정됐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10개 국가였는데 지금은 9개 국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전국의 모든 우체국, 취급국을 포함해서 모든 우체국이 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그 박스에 있는 표 있잖아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배달 보장이 가능한 우정청간 공동으로 시행하는데 아까 그 가는 국가들, 시행 국가들 그 9개 국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송달 기준은 자 배달 보장 기간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그래서 그 밑에 것만 좀 보세요. 기본 원칙 보시면 자 기본 원칙은 뭐예요? 서울에서 접수했을 때 그리고 우정청별 주요 도시에 대한 송달 기준 작성 산정의 기본 원칙은 자 아시아 지역은 아까 우리 9개 국가 중에서 아시아 지역은 뭐다? 접수한 날부터 이틀 이내 배달 보장이고, 그다음 미국, 호주, 유럽 같은 경우는 접수해서 3일 이내 배당 보장. 자,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할게요. 아시아는 접수해서 이틀.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3일까지 배달 보장이 된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정청의 책임과 배상과 관련해가지고 잘 보세요. 단 고객의 행방조사와 손해배상 청구 시한에, 그러니까 한해라는 말은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내가 청구를 해야지 뭐다? 배달 보장 서비스 지연 배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를 해줘야지 배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늦게 도달했다고 배달해 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중요합니다. 지연 배달. 그러니까 늦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연국으로 판명된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배상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연국으로 판명된 나라. 그러니까 밑에다가 무조건 발송국 아니면 그 다음에 뭐 배달한 국가 거기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연국으로,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잘못이 있는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우정청간 정산 방법과 관련해서 우정청간 상호 정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잘못을 따져가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정산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 보장 서비스가 이제 첫 번째 우리 그 EMS의 부가 서비스에서 내용 좀 확인하시고 9개 국가 좀 잘 기억하시고 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달 그 기한이 다르다. 송달 기준이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기출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112페이지 왼쪽 보시면 보기에서 설명한 EMS 배달 보장 서비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볼게요. 접수 가능 국가로 자, 우리 현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한미일 됐죠. 근데
중국은 예전에 그 출제될 때만 해도 2010년도 할 때만 해도 자 요거는 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빠졌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도 빠져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번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 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따가 우리 볼 건데 지금 보면 EMS 자, 국제 특급하고 나중에 초특급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볼 겁니다. 요거는 예정일보다 플러스 48시간 지연된 때고 요거는 그냥 예정일보다 초과하면 배상을 해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EMS 같은 경우는 뭐다?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이상 지연 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볼게요. 이건 뭐 맞나요, 이거? 자, 볼게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EMS 같은 경우는 자 플러스 48시간 초특급은 예정일입니다. 근데 EMS 중에 요 부가 서비스, 그냥 일반적인 부가 서비스로서의 어떤 그 배달 보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요 플러스 48시간이 지연된 경우에 배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배달 보장 서비스란 건 아까 뭡니까? 내가 그만큼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배달해주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배달된 지연 날짜 그때 바로 뭐다? 손해배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이 아니라 바로 즉시 그때 배상해준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D급번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여기다 모든 우체국. 자, 모든 우체국 맞습니다. 모든 우체국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취급 수수료 이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가 취급으로서 별도의 취급 수수료 없다. 요 내용이 원래는 이렇게 기록이 됐다. 2010년도에 있던 기록이 됐다가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해진 내용들 한도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시면 자, EMS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하는데 꼭 민간 국제 특송사 제휴 서비스라고 하는데 민간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EMS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뭘 생각했냐면 아, 민간이 개입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체국이라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 민간 기업하고 제휴를 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 이름이 뭐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113페이지 밑에 배경 한번 보시면 민간 국제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품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1년 세계적 물류 회사인 TNT와의 전략적 제휴로 만들어졌으며 이후에 2012년 제안서 공모 및 평가를 통해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UPS를 제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는 그냥 확인을 하시고 잘 보세요. 114페이지에 그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제휴를 통한 그러니까 공기업과 사기업의 제휴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 EMS 프리미엄 서비스도 전국에 있는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업무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서비스 내용 한번 잘 보세요. 자, 보시면 대상, 지역 및 대상 구분해서 1에서 5지역 서류와 비서류를 구분하는데 자, 부피 제한 이걸 좀 확인하십시오.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EMS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을 접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떤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자, 국제우편으로 배달시키려고 하는데 무거운 걸 갖다가 많은 양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러면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피 한번 볼게요.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뭐라고 써 있나요? 330. 자, 이게 무편물의 길이와 둘레의 합.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 3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330이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한다? 자, 우리 가로 세로 이게 높이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계산한다고 돼 있어요?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로, 세로 곱하기 2라는 것은 요 사각형이 있으면 요거 길이,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높이까지 더한 값이 어떻게? 33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이렇게 놓으면 얘가 가로고 이렇게 놓으면 얘가 가로고 그럼 어떻게 가로인지 세로인지 높이인지 어떻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놓으면 요게 가로고 세로고 요게 높이가 되고 옆으로 만약에 비스듬히 놓으면 제가 그림 못 그렸습니다. 하여튼 옆으로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옆으로 이렇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게 지금 가로가 되고 세로가 되고 달라질 수 있잖아요. 편법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장 긴 변, 요걸 뭘로 간주하겠다? 높이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330. 그래서 제가 그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보면 제가 요 사례를 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장난 좀 친다고 사례를 좀 낸 게 있는데 그거 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든 330.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무게 산정과 관련해서는
중량과 최적 중량 중 무거운 중량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아래 보시면 그 취급 무게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몇 킬로까지 되어 있나요?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안 되겠나요? 어쨌든 자, 70kg까지.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물건 운송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뭐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중량과 최적 중량 중 무거운 중량을 적용한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계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뭐 수학 문제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자, 이거는 뭡니까? 그냥 중량이에요. 70kg까지 가능하다. 그냥 우리 저울로 무게 쟀을 때 나오는 중량이고, 최적 중량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 이걸 센티미터 있잖아요. 이걸 다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러면 숫자가 엄청 커지겠죠. 그렇죠. 곱하니까 숫자가 엄청 커지는데, 거기다가 뭘로 나누겠다? 6천인가요? 그렇죠. 6천으로 나눈값. 그래서 이 나눈값이면 요걸 갖다가 뭘로 하겠다? 킬로그램이라고 계산해서 이거하고 실제 무게, 요거는 한 개고, 우리 실제로 저울로 무게 잰 거랑 요거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걸 갖다 기준으로, 만약에 이거는 63kg밖에 안 되는데 부피를 갖다가 이렇게 최적 중량을 쟀더니 이게 75kg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무거운 것을 선택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가장 무거운 것을 갖다가 운반할 때는 발송할 때는 뭐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S, 배송 국가 엄청나게 많구나. 그리고 70kg, 이 동그라미 해주고 꼭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EMS 이거 국제 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몇 킬로그램까지 가능하다? 요거는 EMS 프리미엄 서비스고요. EMS.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 국제 특급 우편은 요거는 우리 교재에서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보통은 그 국가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20kg까지 가능하고, 어떤 곳은 30kg까지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죠? 원래는 특급 우편과 관련해서는 무게는 같은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뭐 타이페이, 뭐 싱가포르 이런 다 국가마다 20, 30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 따로 기편을 안 해놨는데, 어쨌든 프리미엄 서비스는 70kg까지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보시면 그 밖에 서비스, 배달 안내, 뭐 이런 수취인 요금 부담 통관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배보 초2.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뭐다? 초특급 우편 서비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TCS. 자, TCS. 요 약자도 좀 알아두십시오. EMS, Time Certain Service라고 해가지고 TCS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세요. 국제 우편 서비스 중 실물을, 자,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가장 빠르게. 이게 특급이 아니라 뭡니까? 초특급입니다. 그래서, 야, 저 운동선수, 저 정말 특급 선수예요 하는데, 특급 선수보다 더 대단한 게 뭡니까? 초특급 선수. 저 바둑 기사는 인류 기사예요 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게 초인류 기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자가 붙은 겁니다. 가장 빠르게. 그 다음에 배달 결과를 배달 당일 발송인에게 알려주는 초특급 우편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 내에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는 경우 발송인이 납부한 접수 요금액을 모두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이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편 요금뿐만 아니라 부가 취급 수수료까지 모두 반환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표 있잖아요. 요거 별표 한 2개, 3개 꼭 하십시오. 자, 오늘 요거 그냥 암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거 새로 또 들어왔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바로 또 기출이 됐던 겁니다. 자, 우리 초특급 서비스 TCS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공부량이 많은데도 여러분 막상 시험에 안 나오는 분들은 아까 우리 9개 국가 배달 보장 서비스 9국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뭡니까? TCS 국가 이게 4개국 6도시인가? 그렇거든요. 아닌가요? 4개국 6도시.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TCS 관련해가지고, 자, 우리 요거는 그 작년에 보니까 다들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시던데, 지금 우리도 한번 암기를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초특급하고 그냥 특급인데 차이가 뭔가 잘 보세요. 자, EMS 같은 경우는 서류, 상품 견본 등 이런 것들을 다 대상으로 하지만, 국제 초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서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뭐까지도 가능하다? 작은 소액 상품도 가능하다. 단 5만 원 이하인 소액 상품도 가능하다. 일본에만.
그 나머지 보세요.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경우 소류잖아요. 그 원칙적으로 TCS는 소류만 가능하고 일본은 소액 상품도 가능하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딱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TCS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4개국 6도시라 그랬죠. 그래서 4개 국가 먼저 일본, 그다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근데 지금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오사카라는 2개 도시, 그 다음 베트남은 하노이, 호치민 이렇게 2개 도시잖아요. 그래서 4개국 6도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EMS보다 아까 초특급 우편은 더 빠르다 그랬잖아요. 실무를 가장 빠르게 한다 했다. 그럼 얼마큼 빠른가 딱 봤더니 EMS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서 4일 정도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국제 초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 경인 지역. 자, 여기 우리 여기 강화문 우체국에서 접수할 때는 어떻게 오전 접수를 하면 다음 날. 만약에 오후 접수하면 다다음 날이 되겠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보세요. 서울 경인 지역은 오전 접수하면 이 길 다음 날 배달이 되고요. 기타 지역 그 외 서울 경인 지역에서 오후에 접수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2일째 다다음 날 배달이 된다. 이해되시죠?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빠릅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송 내역을 통보. 자, 보세요. 발송 내역을 통보하는데 우리가 당신이 한 거 접수해서 우리가 보냈습니다라는 거 발송 내역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EMS 같은 경우는 우편물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도착 교환 고객에게 통보를 하지만 자, 국제 토특급 우편은 빠르게 뭐하다? 도착 전에 뭘로? 팩스로 사전 통보한다. 도착 전에 팩스로 사전 통보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달 결과 통보 관련해서 EM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배달이 됐다 안 해줍니다. 아까 우리가 청구를 한 경우에만 배달해 주거든요. 근데 TCS 같은 경우는 뭐다? 발송일의 청구가 뭐한 경우에도 없는 경우에도 배달 결과를 통보해 준다. 됐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EMS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몇 시간? 배달 예정일보다 48시간 지연 배달되었을 경우에 납부한 요금액을 배상해 주지만 국제 초특급 우편 같은 경우는 딱 배달 예정일 있잖아요. 정해진 날짜 지나면 바로 뭡니까? 지연 배상해 줍니다. 지연 배달해 준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단세 당연하죠. 갔는데 수친이 없다든지 공휴일 통관 등으로 인해서 지연됐을 때는 이런 것은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됐나요? 자, 아까 4개국 6도시가 4개국 6도시가 중요한 게 뒷장이랑 같이 또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또 116페이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여러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배달 기준과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자, 철수가 하지 말고 도윤이가 해야겠네요. 도윤이가 제 조카 이름이니까 그 도윤이가 자, 오늘 뭐 경인 우체국, 여기 강화문 우체국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TCS로 접수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오전 접수를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디 오사카에 보내는 거라면 자, 오사카면 발송한 다음 날 몇 시까지? 2시까지요. 그런데 2시가 아니라 2시 20분에 도착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지연 배상 가능하고 청구 안 하더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배달 결과 통보 안 하더라도 알아서 또 발송도 다 되고 그다음 그 배달 예정일 날짜 딱 정해가지고 그 날짜가 지나가면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은 2시, 그다음에 싱가포르 2시. 그러니까 요거 2개 보시고 홍콩을 잘 알아두십시오. 홍콩이 다음 날 9시입니다. 홍콩이 제일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빠른 거 먼저 기억하시고 홍콩을 또 잘 알아두라고 하시는 게 자, 밑에 보시면 우편물의 외부 표시와 관련해서 자, 일본이나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냥 TCS, EMS, TCS라는 거 그렇게만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냐면 9시까지 배달이 돼야 되니까 뭐다? 9am 딜리버리 뭐 이렇게 딱 그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적색으로. 아시겠죠? 특이점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홍콩은 몇 시까지? 9시까지다. 그리고 배달할 때 뭐 9시까지니까 뭐다? 9am. 딱 그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십니다. 자, 정리가 좀 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 아까 나머지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4시였는데 자, 우리 새로 베트남이 추가됐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2012년판하고 14년판 막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때 봤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나 그 설명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제가 그 개정된 부분을 막 찾다 보니까 아, 이때는 베트남이 추가됐구나. 그래서 베트남 보시면 이때는 17시까지. 자, 이제 머릿속에 탁탁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4개국 6도시다. 자, 홍콩이 가장 빠르게 9시까지고 자, 일본이랑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쵸 14시.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베트남은 17시. 이게 날짜가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도착 안 하면 지연 배상 청구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십시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빠르게 하니까 당연히 특급 우편 요금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들어간다? 4,500원. 그러니까 국제 특급 우편 요금에다가 플러스 4,500원까지 그렇게 된다라는 까지 하시고, 자, 여기 비교할게요. 30kg에 동그라미십시오. 그래서 아까 TCS 같은 경우는 30kg이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서비스 EMS 그렇죠. 70이라는 까지 좀 요건 무게는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크기도 최대 길이 1.5m 이하, 둘레는 3m 이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확인만 좀 하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품과 관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자, 서류가 원칙이지만 일본에 한해서는 뭐도 가능한다? 소액 상품도 가능하다라는 것, 소액 상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실컷 했는데 작년 문제에서 너무 허탈한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밑에 아래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자, 국제 초특급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국가는, 혹시 여러분 진도별 모의고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막 저단에 막 사례 만들고 막 그 누가 막 곰돌이 인형 선물하고 뭐 이딴 거 만들었는데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뭐 나왔습니까? 국가가 나와가지고 좀 허탈하긴 했지만 그래도 맞추면 뭐 되는 거죠.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뭐가 빠진다? 프랑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배달 보장 서비스 가는 국가 있잖아요. 그 9개 국가하고 TCS 서비스가 가는 국가 요 4개국, 4개국하고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제가 아까 국제반신우편권 그 기출 표시가 잘못됐네요. 보세요. 1번 국제반신우편권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자, 발행에 여러분 조심하시면 되죠. 판매란 말이 너무 틀리죠. 발행한다. 판매는 각 회원국에서 판매하고요. 발행한다. 맞는 말이 되고 2번 국제우편 수침 부담.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IBRS라 그랬죠. IBRS 줄임말 IBRS. 우편물은 선편, 항공편 등의 부가 취급을 할 수 있다. 제가 아까 IBRS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다 이건 뭡니까? 부가 취급할 수 없다. 이걸 딱 기억하셨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막상 근데 이런 지문이 막 이런 걸 지문냈냐고 막 어렵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좀 비교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EMS 배달 보장 서비스. 그냥 EMS가 아니라 뭐까지 들어가요? 배달 보장 서비스가 들어오면 예정일보다 지연된 사실이 확인되면 뭐다? 우편 요금을 배상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4번 TCS 국제 초특급 서비스는 배달 결과를 배달 당일 발송인에게 그렇죠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죠? 제공한다. 맞습니다. 그 정답은 여러분 2번 되겠네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접수 이시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시핑에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하십시오. 자, 발음 잘해야겠죠. 이 시핑이라 할 때 배 선적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2로 한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인터넷 접수 이렇게 좀 생각하십시오. 물건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막 기록하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시핑 서비스라고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걸 갖다가 강조하냐면 여기서 내용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없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쭉 보시면 아까 이시핑을 통해서 접수한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시핑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 그런 것들은 어떤 서비스가 이시핑을 통해 접수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찾아내는 게 나름 또 의미 있는 공부가 되니까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내용 한번 볼게요. EMS 고용 고객이 인터넷 우체국 계약 고객 시스템인 비즈 이포스트 지오.kr에서 접수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그러니까 우체국의 어떤 일손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된 정보에 따라 EMS 운송장을 프린트로 출력하여 EMS 우편물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 이시핑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체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고맙죠. 고마우면 뭘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상식이죠. 깎아주면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시핑으로 접수하는 경우에 감액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종료 관련해서 창구 접수, 창구로 접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개인 고객 방문 접수 서비스 종류는 2가지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공부하실 때 자, 이시핑으로 가능한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까 오늘 처음 수업할 때 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시핑으로 접수하여라고 했던 거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 뭐 있었나요? 오늘 처음 했던 거 그렇죠. K패킷 2kg 이하의 소형 물품에 대해서 뭘로 접수하라고? 이시핑으로 접수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패킷 일단 하나 기억하시고 이따가 제가 4개 정도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딱 접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보니까 EMS 그럼 EMS도 뭐다? 이시핑으로 해도 된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외국으로 발송하는 국제 우편물 중 수출 신고 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 우체국에서 해당 우편물의 발송 사실을 세간에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 수출 신고 대상 물품이 지금 들어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한테? 우체국에서 발송했다는 사실을 세간에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그렇게 개념만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증명 또는 관세 환급 심사를 위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필요한 검사를 거쳐 수출 신고를 받아 물품을 외국 무역선에 적차하기까지 절차를 갖다가 말을 하는데,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물건을 갖다가 수출 신고를 해야 되는 물품이 들어있다. 그렇게 돼서 수리일로부터, 이건 잠깐 이렇게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뭘 해라? 선적해라. 그러니까 그럼 배에 실어라. 또는 기적, 항공에 실든지 어쨌든 싣고 난 다음에 만약 30일 이내에 선적이나 기적을 하지 않으면 뭘 하겠다? 가태료도 부과하든지, 그 다음에 가태료 부과하고 또 수출 신고 수리가 취소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하고 난 다음에 시간 질질 끌지 말고 30일 이내에는 선적 또는 기적을 해라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이 관세청의 전산 시스템상에 선적 확인이 안 됐다면 뭘 해라? 환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확인이 기록이 되어야지 나중에 환급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름 자체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환중 해상 특송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그 다음에 이거는 항공기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겠다? 해상이니까 배로 가겠다, 선박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배경 보시면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기존의 대신 항공기 운송 대신 선박을 이용해서 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EMS보다 최대 70% 저렴한 요금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중국으로 배송하는 서비스. 그래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 자, 근데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 이용 대상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인, 자, 나왔네요. 뭐라고 돼 있나요? 이시핑. 이시핑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에다 동그라미죠. 이건 개인 고객이 아니라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송 경로 관련해서 요거는 뭐다? 정기 선박편. 그 선박편 말고 정기까지도 같이 좀 밑줄 칩시오. 정기 선박편을 통해서 발송한다. 정기.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따로 배편을 갖다가 마련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서 어디까지 밑줄 칩시오. 인천항에서 위해항, 중국. 그러니까 인천항에서 위해항으로 다니는 그 정기 선박편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셨죠? 자, 보시고 통관 서비스 관련해서 마지막에 그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통관 서비스 총세기 50 위안 미만인 경우는 면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자, 면세해 주겠다.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럼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가? 누구한테 유리하다? 아까 전자상거래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편에서 주문 받아가지고 원래는 자, 우리 여기 중국, 여기가 한국 있습니다. 한국인데 자, 여기서 인터넷으로 누가 주문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발송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여기 중국에다가 창고 같은 걸 하나 해가지고 한 번에 막 이만큼 실어 날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연락하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거 중국 현지화에 가가지고 창고 만들고 그렇게 계약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발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전자상거래 기업 중에 현지 보세 창고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지에서 꼭 창고 이런 거 만들고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발송하면 된다.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한중 해상 특송 서비스. 그래서 이것도 이시핑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나올 건데 119페이지 보시면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라는 유럽이란 말이 나왔네요. 유럽.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보시면 유럽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역시 EMS보다 자, 저렴한 거에다 좀 동그라미 해줘. 저렴. 비싸면 이거 이용 안 하겠죠. 저렴한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 근데 유럽이라고 해봤자 딱 한 나라예요, 한 나라. 자, 기억하실 거는 다 역시 마찬가지마다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 이시핑 이용 계약 고객, 계약 고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시핑 이용.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시핑 꼭 관련해요. 제가 지금 한 며칠째 계속 이렇게 지난주도 그렇고
기침을 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20빈과 관련되는 거 4가지. 자, 뭐가 있었나요? KPK도 있었고 EMS 있었고 한중 해상 뭐죠? 특성인가요? 한중 해상 특성 서비스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행 역시 유럽행 예 그렇죠 국제 자 이거는 20핑으로만 접수해야 돼요. 20핑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EMS는 뭐다? 20핑 이용하면 뭘 해주겠다? 감액 깎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나오면 대박인 거죠. 딱 준비할 때 이렇게 딱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막 나올 때마다 이용 대상 보고 하지 말고 한 번에 딱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딱 4개 이렇게 딱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K-패킷, EMS, 한중 해상 특성 서비스, 유럽행, 국제 특성. 요건 20핑. 근데 요 3개는 20핑만 이용하는 거고 해야지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EMS는 20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용을 하면 뭘 해주겠다? 감액해 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 프랑스. 나라들 몇 개 막 나오고 있죠. 그렇죠? 아까 뭐 일본만 나왔던 나라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나시죠? 뭐였나요? 날듯 말듯. 일본 하나 있던 게 아까 뭐였죠? 그래서 반품 서비스. 아까 IBRS, EMS라고 해서 반품 서비스 거기 있고 여기 보시면 프랑스만 나오는 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 그래서 뭐냐면 한국에서 프랑스까지는 뭘로? 항공 운송하고 거기서 이제 운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체코도 있을 거고 다른 유럽의 많은 국가가 있을 때 그 나라로 직접 이렇게 항공 운송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어디로? 프랑스로 보내고 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뭡니까? 이렇게 싹 뿌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유럽행 국제 특송 서비스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중추적 정보 제공 손해배상 요거는 뭐 가볍게 보시면 돼요. EMS와 같다. 전국 총괄 우체국에서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확인하시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20핑 그 관련해서 프랑스 정도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특급 우편 요금 감액 제도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국내 우편과 관련해서 요금 감액이 있었는데 여기는 EMS 요금 감액 제도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자, EMS 요금과 감액과 관련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큰 줄기를 한번 미리 예습 배우신 분 없으시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는 119페이지에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약에다 동그라미 하나 하십시오. 계약에다 하나 하시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 수시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수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하십시오. 아하 그러면은 EMS 감액 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구나. 뭐 계약 그 다음에 수시. 뭐 그게 뭔 말이야? 딱 이제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수치까지도 암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 다 암기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암기할게요. 자 보시면 계약관세 범위 우정사업본부, 각 지방우체국, 총괄, 국급의 우체국에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자, 여기다가 밑줄 칩시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정액 이상을 갖다가 발송하는 경우 이런 우정 간소하고 계약을 딱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분량에 따라서 감액을 해주는 게 바로 계약 국제특급 우편요금 감액입니다. 알겠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시는 뭘까요? 계약은 안 했는데 뭡니까? 한 번에 이따만큼 보내면 뭡니까? 감액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수시인 거예요. 개념 차이 아시겠죠? 네, 계약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요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 이게 그냥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대상 요건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월 50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이상 하는 자 EMS 우편물을 월 5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밑에 수시 국제특급 우편 요금은 뭡니까? 이건 월은 뭡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월이라는 거 산정이 되지. 여러분들 이 사람이 월 얼마씩 하는지 알 턱이 없잖아요. 계약을 안 하면. 수시는 뭡니까? 뭐에 따라서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보시면 12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별도의 이용 계약을 맺지 않고 한 번에 얼마?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안 맺었는데 한 번에 갔는데
한 40만 원치 EMS 요금을 갖다가 납부하는 경우에 그때 뭘 해주겠다? 3% 나오죠. 3% 할인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또 볼게요. 자, 우리 감액 요금이 감액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만약에 자, 월 7천만 원을 갖다가 여러분들 EMS 요금 해당되는 것을 보냈다. 그럼 몇 퍼센트 감액을 해줄까요? 10? 어떻게 아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 다행스러운 게 예전에 개정되기 전만 해도 되게 세분화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개정되면서 이게 좀 간단해졌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중요한 거는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시작점이.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은 계약 네. 아까 월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까? 50. 50에서 150. 근데 탁탁 끊어지게끔 됐어요. 그 다음에 150에서 500. 탁, 그 왠지 그냥 탁 끊어지잖아요. 150에 500에서 1000. 그다음에 1000에서 2000. 잘하시네요. 어떻게 다 아시죠? 2000에서 5000. 그 잘하시네. 그다음 5000에서 만 하지 말고 1억이라고 하십시오. 1억. 그다음에 1억에서 2억. 그다음에 2억 초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도 자, 뭐 이거 시간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설만 나온다면 이렇게 딱 끊으시고 나중에는 몇 번 문제 풀어보시면 좀 암기가 될 겁니다. 자, 50에서 150대는 몇 퍼센트 할인해 주겠다? 몇 퍼센트? 4. 그 다음에 6, 8, 10, 12, 16. 이거는 별도로 18 돼 있나요? 18 돼 있군요. 18.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사례에서 만약에 나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400만 원, 월 400만 원 했다 그러면 6%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설마 이것까지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이렇게 좀 확인을 해줘. 요걸 갖다가 해주셔야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계약이고요. 수시는 월이 아니라 1회로 가죠. 그렇죠? 아까 얼마 이상이라 했어? 한 번에 30만 원 이상이죠. 그럼 보세요. 30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까지 이때 몇 퍼센트 해주겠다? 예? 3%. 그리고 50만 원 이상은 한 번에 50만 원 이상이면 뭐하고 같다? 이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위에 거 이거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을 초과하게. 근데 이게 훨씬 더 불리하죠. 이거는 월 단위고 이거는 뭡니까? 한 번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정도면 계약을 맺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요 단위하고 요 시작점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시 계약 특급 우편 요금 감액은 월 50만 원. 그다음에 수시는 30만 원. 한 번에 30만 원. 그리고 이건 3%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20페이지 볼게요. 감액 범위, 감액률 아래로 변경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18% 이상 감액률은 지방우정청장 승인 후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제 위에 거는 1대1 기준이거든요. 1대 N의 계약 시에는 별도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자, 요금 정산은 증납, 훈납 그거 다 가능하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계약의 해지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계약. 자, 계약 해지가 관련할 때 자, 계약을 해지하고 올 때는 어떻게 해라? 그렇죠.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라. 저 계약 안 할 건데요. 이렇게 그냥 바로 통보해서 되는 게 아니라 1개월 전에 그리고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통보해라. 단 다음의 경우에 우편 간서에서 계약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2번만 잘 보시면 되겠죠. 1번 당연히 아까 규정에 따른 금지 물품, 뭐 마약 같은 거 그런 거 운반하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 해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다? 요금. 그러니까 EMS 요금을 자, 중요합니다. 1개월 이상 동원하십시오. 2개월이 아니에요.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우편 간서에서 해지가 가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계약 내용 위반했을 때 그게 바로 계약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입니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고 정리되셨죠? 딱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시 국제 특급 우편 요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아까 보지만 그 밑줄 치십시오. 우체국과 뭐 이용 계약을 맺지 않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맺지 않고 EMS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하지만 30만 원. 한 번 이용 금액이 30만 원 초과. 그러니까 기존에 20만 원인데 또 30만 원.
참 친절하죠. 친절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렇게 지문으로 20만 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30만 원 초과. 그래서 국제 특급 우편을 발송하는 자 창구 접수 이용자에서 보면 자 이거는 3%고 나머지 뭐다 50 초과할 때는 계약 국제 특급 우편 가맹률을 준용이라는 것은 따른다 이 말이에요. 따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예 그렇게 보시고 요거랑 요거 준용 그 가맹률은 준용하지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얘는 뭐다? 월 단위고 얘는 뭐죠? 한 번에 1회 단위라는 거. 그건 아셔야 되죠.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다음 수수료는 제외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밑주시면 수수료는 제외한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 특별 감액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계약 수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우리 특별 감액인데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유, 많죠. 뭐 이거. 자, 보겠습니다. 자, 장기 이용. EMS를 장기 이용하는 자한테는 추가로 우리가 감액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시면 계약 기간이 자 1년, 그다음 밑에는 3년, 1년하고 3년만 좀 체크를 하십시오. 1년, 3년.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실적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직전 계약 기간의 이용 금액이 얼마만큼 6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 6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아래 보면 계약 기간이 3년 초과하고 직전 계약 기간 이용 금액이 1억 원 이상. 그래서 얘는 1%, 2%. 중요한 거는 요거는 뭐다? 추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적용하고 한 번 더 추가로요. 1%, 2%. 자, 그 개념을 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장기 이용자들은 어떤 사람을 장기 이용자를 한다? 계약 기간이 1년 초과, 그다음에 계약 기간이 3년 초과. 그때 6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넘는 경우에 1%, 2% 해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보시면 EMS 아까 지금 EMS 20핑 20핑은 아까 우리 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중에 EMS 요건 EMS로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EMS로 하면은 얼마 해주겠다? 4% 그렇죠. 4%. 그 아래 보시면 20핑으로 수출 우편물의 정보나 수출 신고 번호 같은 거 이것까지 제공하면 이걸 제공하면 요것만 제공하면 1% 그래서 이렇게 4% 1%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4% 1%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딴 게 아니라 여기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의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 그러니까 여기도 3%. 자, 플랫폼 그 관련되는 어떤 그걸 통해서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 이건 3%.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의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우정사업본부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한 일정 기간에 국제 특급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때 때때마다 이렇게 몇 퍼센트 이렇게 깜짝 세일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이용하라고 순간순간 이렇게 안내가 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 적용하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은 환적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경우 자 이건 보면 2%. 자, 좀 체크를 하십시오. 단 러시아는 제외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적 프로세스라는 말은 자 여러분들 EMS라는 건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 나라를 거친다는 거예요. 환적이라는 것은 짐을 갖다 옮겨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국이 있다. 자 만약 미국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뭡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야 되지만 근데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 이렇게 미국 중국은 워낙 많으니까 별 좀 뭐 이렇게 실익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요걸 갖다가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만약에 어떤 인천공항이다라고 있으면 그럼 뭡니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럼 인천공항에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환적해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나 이런 데다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는 배에다가 이런 거 가는 비행기에다 이런 거 실어 나르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2% 감액을 해주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적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 어떻게 2% 감액해주겠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감액률까지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거 다 이렇게 감액률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우편 요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정리가 된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저기 조금만 하면
딱 4장만 하면 그 우편 끝나는데 아쉽네요. 제가 수업만 있다면 상관없는데 좀 우편 그 수업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힘든 것 같아도 벌써 우편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3장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국제 우편까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자 우리 뭐 진도 다 끝낸 기념으로 자 다음 주 저희가 수업이 10시죠, 그렇죠? 10시니까 다음 주 그러면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시험을 한번 우편법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신 난이도는 쉽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편법만 전범이에요. 여러분들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여러분 꼭 가지고 있으면 그냥 여러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부담 가지라는 그런 차원 아니에요. 그냥 진짜 기본적인 내용만 여러분 좀 체크하는 수준으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진도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진도 끝난 기념으로 다음 주에 그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그렇게 체크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지를 내고 이름 써서 내라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여러분 채점하시면 되니까 대신 참여는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여 한번 할 때가 여러분들 그때 이제 여러분들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뭡니까? 머릿속에 오래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딱 18문제만 딱 준비하겠습니다. 실전 시험처럼 20문제나 18문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그렇게 10시부터 이게 부득이하게 뭐 못 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대신 이제 페널티라는 것은 10시 그때 이제 들어가는 문제지만 해설지하고 제공을 해드릴 거고 늦게 오시는 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